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2년 7월에 시작된 민선 8기가 어느덧 3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별로 민선 8기 3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고흥군입니다. 고흥군은 우주와 드론, 스마트팜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인구 10만 명 달성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진 고흥군. 2030년 인구 10만 명 달성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해마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를 두고 여명 직전의 새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3년간 중점으로 추진한 우주와 드론, 스마트팜은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 주민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3대 미래 전략과 3대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2030년부터 인구는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여건이 된다면 공유에도 지금의 유입 인구보다는 훨씬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새 정부의 대선 공약에 반영된 6개 핵심 과제의 국정 과제화에도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을 포함해 미래 비행체 산업 허브 육성과 국립 다도해 산림 유치원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반영된 세부 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는 미래 전략 산업과 달리 지지부진한 지역 사업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동강 특화 농공단지는 시행사 재정난으로 공사가 또 중단된 상태고 공모를 냈지만 우주랜드 민간 사업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 놓으면은 이제 물론 이제 경제 문제도 있죠. PF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다른 투자 의향 기업을 지금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군수는 또 가구당 60만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한 국민 에너지 연금 지급과 제2우주센터 유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테마로 새로운 국제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남해안과 여수가 이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됩니다. 여수시가 섬박람회와 COP33 이후 여수를 해양관광 마이스 도시로 만들기 위한 로컬 이니셔티브, 이른바 지역 주도권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남해안권 해양관광 마이스 도시 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해양을 지키는 로컬 이니셔티브입니다. 민관 산학의 협력을 통해 섬과 해양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지역 마이스 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 국제회의 모델로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마이스 산업 인프라를 고민했다면 이번 포럼은 새로운 국제회의 의제를 만들어 이를 남해안이 선도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해양 환경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플랫폼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해양환경 전문가와 관련 단체,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후와 해양에 대한 지역 주도권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특히 기후위기를 공동 관심사로 남해안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를 국제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주제 키워드인 반려해변과 슬로우 피시는 기후위기와 해양 보존에 대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어업자원과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적절한 이슈였습니다. 오신 분들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여기서 논의되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여수시가 이제 선박람회 개최나 또 앞으로 그 COP33 유치 이런 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섬박람회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어 남해안과 여수가 주도하는 해양 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해양 관광 분야를 넘어 또 다른 테마의 로컬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역사회의 도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호남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올해 안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타운홀 미팅.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영록 지사를 향해 전라남도는 해당 문제의 이해 당사자라고 2차례나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제3자 자리를 고수하며 뒷걸음질 쳐온 그간의 태도를 질책한 겁니다. 광주 편만 든다 하니까 정말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광주 편만 든다고 객관적이지 그러니까. 않아요. 당사자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남학의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학 주민들 중에서 객관적이지 않다니까요. 다음 날 진행된 김영록 지사의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 관련 입장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국가 지원 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 관련 질문조차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늦게 전남도는 TF에선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주요 지적 사항을 광주와 함께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F에서는 광주하고 같이 타 공항 사례라든지 그 소호 피해 범위에 대한 데이터들을 더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함께 알리고. 김산 무안군수는 입장문을 내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의 문제점, 객관적 소음 피해 반경 측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군민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이번 TF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8년 8월 새 이해 당사자가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이전을 약속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항 통합 문제. 하지만 2년 뒤 광주시의 일방적 약속 파기와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약 파기 선언이 이어지며 지지부진한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논의되는 등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한 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을 해소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정부 주도 전환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군공항 이전 해법이 연내에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의 산불 위험 지역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전남 산불 위험 지역 분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인구 밀도와 침엽 수림과의 거리 등을 따져 지정된 전남의 산불 위험 지역 면적은 17만 3천 헥타르로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 3위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위험 지역에 사는 인구수는 도민 전체의 3.9%인 7만여 명으로 전남연구원은 불꽃과 연기를 감지하는 CCTV 보급 확대 등 불법 소각에 대응한 인프라와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고수온 피해를 겪은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이 여수에서 고수온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고수온으로 97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여수 앞바다입니다. 지자체의 피해 복구액만 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에 해수부 주관으로 재난 대응 훈련이 마련됐습니다. 훈련이 시작됩니다. 수온 상승에 취약한 어종인 조피볼락이 그물 속에서 펄떡입니다. 떼죽음을 막기 위해 물고기를 바다로 긴급 방류하는 겁니다. 차광막, 액화산소도 물고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고수온 대응에 필수입니다. 고수온주의보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차단강을 설치하거나 한낮에는 이렇게 액화산소를 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7월부터 고수온 시기가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액화산소 공급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소 공급기 가동,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 등 총력 방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양 재난인 적조를 막기 위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방제선이 황토를 바다에 살포하고 출동한 민간 어선들은 황토가 고르게 퍼질 수 있게 바다 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다음 달부터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관계기관의 대응 훈련은 실제처럼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재예방 장비를 확충하고 또 발생이 되기 전에 물고기들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수산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에 이어 올겨울 저수온까지 겹치며 여수 지역 양식장 규모는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의 생계가 더욱 위태로워지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후 남성은 경찰에 자수했으며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부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새 외국인 공격수로 프랑스 국적의 생마르탱 국가대표 키란 르본을 영입했습니다. 르본은 파리FC를 시작으로 여러 유럽 구단에서 경험을 쌓은 뒤 올해 그리스 1부 리그에서 전 경기에 출전하며 활약해왔습니다. 르본은 빠른 돌파를 통한 역습뿐 아니라 상대 밀집 수비를 흔들 수 있을 자원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제작한 10번째 관광 웹드라마가 오늘 시사회를 갖고 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편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웹드라마 그림자는 MZ세대의 휴먼 판타지 드라마로 어둠 속에는 그림자가 없고 그림자는 빛의 산물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7월부터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딜라이브 OTT에서 서비스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5년 신직기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하멜까지 총 9편의 관광 웹드라마를 제작해 국내외 웹페스트에서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더웠습니다. 모레 곳에 따라 5에서 50mm까지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가 가시진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7도, 광양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남교육회의와 전교조 전남지부 등 단체들이 전남교육청의 수능 통계 발표와 관련해 성과 홍보를 위한 무책임한 왜곡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교육청이 지난 9일 발표한 수능 성적의 하위권이 줄고 상위권이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두고 정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왜곡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 착오가 발생했다며 즉시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